최근 교권 침해 관련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는데요. 먼저 통화 내용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어머니? 아니라고요? 네. 아이가 집에 와서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그랬어요. 내 친구들 앞에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또 아니라고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아니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억울하다는 듯이 울어요? CCTV 확인해봐야 알겠네. 저 누구 말이 이게 옳은 거예요? 우리 아이 완전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안 그랬다고요. 내 아이가 우선이지 사실은. 내가 선생님 인권 보호해주거나 선생님 교사권 보호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당한 게 많은데 거짓말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발뺌을 하시고 어디까지 끌어내시고 남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어머니 계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 하나 좀 골려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어머니. 없어요? 네.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선생님 위험해요 되게. 아니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도대체 무슨 뭐 권력에 뭐 피해 받으셨어요? 교사로서 이렇게 해도 돼요? 바른 양심 챙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 웃기세요 지금? 네, 통화 내용이 정말 상당히 듣기 거북한데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김원식 평론가. 일단 이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부모 집으로 가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 온 아이가 이제 자지러지면서 운 거죠.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른 반으로 가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도대체 왜 가라고 했느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니까 그걸 교사한테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반으로 가라고 했느냐? 저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교사의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제 아니야. 카이스트까지 나온 우리가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면서 닥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발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때 위험한 건 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닥달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학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네. 객관적인 부분을 전환하기보다는 좀 대면을 통해 아주 풀어가는 그런 상담, 교류가 좀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냐? 나는 카이스트 대학 나와서 MBA까지 했는데 카이스트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들렸는데 이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라고 논평을 해야 될지 네. 제가 조금 난감한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교육 수준하고 교양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게 저 상황에서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으로 이게 불거졌잖아요. 그때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거기가 이제 강남 서초 그 이제 법조타운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뉴스원 보도를 보면은 나 누구누구 아빠인데 네. 엄마인데 나 변호사야 네. 라고 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여기 계시지만은 굉장히 대단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교사들을 압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서희초등학교의 교사들의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육 수준이 높으면 또 자녀의 교육률도 높거든요. 근데 교육률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깔보고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뭐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다라고 하지만은 교사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거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악성 학부모를 지금 가장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지열 변호사께서 옆에서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이현정 의원. 네. 문제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학부모가. 참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특히 이 학부모 같은 경우는 아마 유치원에서 이제 알림이를 통해서 이제 그 학생의 사진을 보냈던 모양인데 그거를 이제 오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전체 사람들 다 보내는 줄로. 사실 그 사람한테만 보냈는데. 근데 그걸 막 따지면서 임신에서도 융통성을 좀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선생님이 임신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융통성을 가지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임신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또 하니 이 선생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중에 본인이 잘못 알았던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뭔가 다시 변명을 하려고 계속 선생님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거는 굉장히 습관성인 것 같은데 예전에 참 우리는 스승에 대해서는 정말 이 고개를 숙이고 또 존경에 표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보면 정말 이게 뭐 스승이 아니라 정말 이게 뭐 자기 아랫사람 다루듯이 아랫사람도 요즘 이렇게 다루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할까? 말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이 선생님들이 받아서 저희가 지켜보는 저희가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난데 직접 이 들으시는 선생님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당하시겠어요. 네. 바로 이런 게 학부모 갑질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요. 교사 측 입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저의 모든 친절과 그런 예의를 갖춰서 계속 이렇게 대해드렸는데 트집 하나 잡아서 그걸로 저에게 자꾸 악의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저를.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주변의 도움을 청해도 뭐 교원단체도 실질적인 뭐 규정이 없으니까 학부모가 그러는 거에 대한 뭐 제도적인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건 전혀 없고. 양결 변호사. 교사 정신적 피해 정말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분이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사실 얘기를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합당한 거라도 있고 억울함을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라도 통하면 모르겠는데 본인의 아이 말만 듣고 아니 저거 서산호가 카이스트하고 NBA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황당한 일을 겪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선생님은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봐도 어떻게 이 상황으로 또 벗어날 수 있을지 이런 그걸 못 찾는 암담함에 빠졌던 거죠. 진짜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없었으면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는요.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뭐 모욕죄도 성립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가능한가요? 사실 뭐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상대로 뭐 학교 폭력이나 아동학대나 이런 걸로 고소하는 거 법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식으로 고소하는 것과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맘카페의 내용을 허위 사실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서 힘들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또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것도 적용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선생님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 더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권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관련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학교안전이라는 교육청 앱을 통해서 면담 예약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그걸 관리하는 분이 금요일 날 3시에 와라 이렇게 이제 면담을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담 절차, 민원 제기 과정을 엄정하게 하면 거기서도 약간 필터링이 되는 부분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이게 뭐 완전히 민원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죠. 교사별 녹음 전화기도 확대 보급하겠다 이런 방안도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지금도 사실 한 600개 학교 정도에는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고 적합한 방식이 뭔지 그래서 저희가 2학기부터는 학교가 원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현재 방식 중에 말하자면 가장 최적의 방식을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서 그걸 좀 확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젠 교사와 만나려면 이제 앱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교사와 만나라 뭐 이런 대책인 것 같은데 교육 현장 반응 어떤지 뭐 이게 실효성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더 불편함만 가중한다. 그러니까 악성의 어떤 이런 학부모 민원 이런 거는 또 소수인데 다른 학부모 만나는 것도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악성 이런 민원인을 또 이거 차단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현직 교사들한테 몇몇 뭐 의견을 물어보니까 법제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은 개인 연락금지 법제화라든지 아니면은 악성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거를 처벌하는 거를 법제화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학대를 신고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것을 면책 조항을 좀 해줘가지고 네. 훈육을 잘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강화된 좀 조치들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서로에 대한 존중, 존경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